네, 2022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코앞에 두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만날 때쯤이면 이미 12월이 시작이 됐겠죠. 1년 동안 정말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힘겹게 열심히 달려온 분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의 정은경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정말 1년 동안 너무 힘겹게 열심히 달려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22년은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번 다시 이런 해를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교육과정 얘기인데요. 네. 제가 물론 교대 교수이긴 하지만 이거는 교대 교수이기 때문에 또는 뭐 사범대 교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온 국악계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 교과서 안에 국악이 사라지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싸웠던 그런 해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이 힘들었고요. 또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2월 말에 우리 네. 원로 교수님들이 저에게 학회장을 저희 국악계에 학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하나의 학회장을 저보고 하라고 하셔서 학회. 국악교육 연구학회 네, 네. 국악교육 학회도 있고요. 네. 그게 조금 역사는 더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15년 전에 국악교육 연구학회라고 만들어져서 그 학회장을 제가 맡게 되면서 네. 2월 말에 맞고 바로 4월 달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또 열심히 싸워야 되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학회장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네. 테니 그 4월에 터진 사건의 전말을 네,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웃을 수 있는데요. 네. 정말 제가 지난 10개월 동안 수도 없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2022년에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했는데 발단은 그거예요. 4월 중순에 교육부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이제는 옛날 그 어르신들은 뭐 6차다, 5차다 이렇게 숫자화 되어 있지만 교육과정이 요즘은 발표한 해를 기준으로 2007년도에 발표했으면 2007. 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올해 전체 총론을 작년에 발표하고 이제 강론 각 교과마다 이제 교육과정 시안이 4월 중순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거를 딱 열어보니 2007년 교육과정부터 15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국악교육의 체계가 전부가 다 무너진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활 속의 국악을 찾아 뭐 발표해보자. 예를 들자면 그런데 생활 속의 국악이 아니라 생활 속의 음악 이런 식으로 국악에 대한 용어가 싹 빼버린 전부 거예요. 다 빠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나 예를 들었지만 생활 속의 국악을 찾아 발표해본다. 이런 거를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이라고 해요. 성취기준. 네, 근데 뭐 네. 쉽게 말하면 학습 목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선생님은 무엇을 가르칠지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학습 활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그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동안 몇 개 다 있었거든요. 그동안 쭉 2007, 2009, 2015 오면서. 그런데 이번에 교육과정 시안을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한 개도 없어요. 국악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게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누가? 저는 이제 알죠. 누가 그랬는지도 알고, 누가 그랬는지도 알고, 저는 다 알죠. 예, 배우. 이제 그렇죠. 그러나. 표면에 나타나, 드러난. 그쵸. 표면에 드러낼 수 있는 건 다만 그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동안 많이 투쟁하면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용역, 예를 들면, 연구해라라고 했던 그 연구 책임자가 작년부터 이제, 1년 전부터 그런 연구를 해왔었고, 그 연구를 계속 꾸준히 해오면서 4월 중순에 그런 시안이 발표가 된 건데, 중요한 건 연구 책임자가 서양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이렇게 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악계랑 생각이 다르다고 밖에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저희 국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음악 선생님들
그리고 네.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랑 같이 뜻을 같이 모아서 사실 지난 4월부터 첫 번째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명희님들 나서주셨고요. 또 아시다시피 송가인님도 나서주셨고요. 청계광장에서도 또 네. 우리 다 모여서 그런 행사했고요. 그런데도 2차 연구 시작되면서 7월부터 시작된 연구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우리 국악 연구진이 5명이었는데요.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 국악계 교수님들이 다 우리 국악 연구진들 열심히 연구할 수 있게끔 정말 똘똘 뭉쳐서 그동안 교육부를 상대로 그리고 연구 책임자와 서양음악계를 상대로 그래서 한 10개월 동안에 거의 투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결론은 나왔나요? 제가 이제 이거 녹화할 때는 네. 그러면 아직은 발표가 행정 예고 기간이라고 그래서 네. 29일까지예요. 그래서 이거 녹화하는 이 시점에는 아직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이지만 이틀 아마 남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방송이 만약에 나가게 될 시점에는 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서 네. 아마 이제 원래대로. 원래 저희가 어쨌든 지난번에 교육부 차관께서 발표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뜨거운 이슈가 되니까 아마 교육부 역사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학계가 중심으로 만든 안은 A안, 그다음에 우리 국악 연구진들이 만든 안은 B안. 이래서 소통 채널에 올렸어요. 저도 교대 교수로 지금 16년 살면서 교육과정이 지금 4번째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보통은 시안으로 네. 1년 동안 우리 연구진들이 만든 거를 갖다 올려놓고 그거에 대한 의견 수렴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던 예, 거예요. 다른 교과는 지금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네. 근데 왜 유독 그랬을까요? 요번에 음악 교과가 이제 워낙 네. 저희가 거세게 반발을 했고요. 당연하죠. 우리 집에 불 나고 있는데 어떻게 불을 안 끄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국악이 지금 용어 자체도 없어지고 성취기 전에도 없어지고 또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그 이전 교육과정과 다르게 많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국악계가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싸웠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육부가 이제는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마련했지만 참 번번이 국악계나 우리 서양음악계가 다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초에 국민소통 채널이라고 그랬고 교육부에다가 교육부에서 국악계안, 양악계안, 음악교과만 2개를 올렸어요. 네, 네. 그리고 국민들의 댓글을 첨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그냥 아무 댓글이나 아니라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이런 댓글을 카운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국악계안이 받아들여진 건 정말 전 국민들이 그 카운팅을 해보니까 서양음악 그 지지하는 거랑 국악계안 지지하는 거랑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났대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 땅에 전통문화 예술을 지키고 사랑하고 앞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거에 대한 그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구나. 사실 이게 양악과 국악이 대결 구도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선생님. 예.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정말 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의아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아무튼 뭐 이제 사연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국악인 한 사람으로서 물론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아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이런 일이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뛰신 것도 알았고 물론 제가 적극 동참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는 이게 어떻게 제가 이걸 뭔가 이렇게 일조를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올해 가기 전에 이거라도 예전을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이제 오늘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교대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나중에 또 선생님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학생들, 그러니까 교대 학생들이나 정말 뭐 사대 학생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제가 사실은 어제도 그제도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인터뷰한다고 다행히 목소리가 나와서 다행인데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 참 많이 생각했어요. 이제 인터뷰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제가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그동안 상반기에도 뭐 이런 인터뷰나 뭐 라디오 생방송 이렇게 나가서 제가 그다음에 청계광장에서도 제가 부르짖었던 내용인데요.
아무리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이 국악의 양이 뭐 40%인들, 뭐 현상 유지가 된들, 또는 설령 더 많이 50%가 된들, 교사 양성 기관에서 가르쳐지지 않으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숫자에 불과한 거죠. 네, 전혀 의미가 네.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게도 지금 교사 양성 기관에서는 저희의 잘못이 아니라 교수, 그 전임 교수의 비율만 해도 국악 교수가 1명이다? 그러면 서양음악 교수는 기본적으로 6명, 5명. 그러니까 1대6, 1대7. 또 사범대 같은 경우는 뭐 1대5이라고. 1명이에요, 국악 교수. 그러면 아무리 올바른 거를 주장을 해도 다수에 의해서. 그렇죠. 묻힐 수밖에 없죠. 정말,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런 그 저희 학교 학내 문제 때문에, 학내에 일어나는 교육과정 문제 때문에 그냥 바로 쓰러져서 1년을 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옳음에 대해서 다 인식은 해요. 맞대요. 그러나 막상, 예, 그러면 이제 서양음악 교수님들과 저 혼자 국악, 그래서 정말 읍소도 해보고 많이 노력을 우리 학생들에게 예비교사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지금 초등 같은 경우는 40%가 되어 있거든요. 비율이. 거기에 수많은 내용들을 아주 최소한만, 맛배기만이라도 보여줘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했지만 그게 참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기억에 나요. 그때 한창 저 국악원에 있을 때 네. 한번 그때 또 왜 맞아요. 뵌 적 있었죠. 만났었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한 번 하고선 저도 이제 뭐 이제 떠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게 누군가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아지게. 근데 이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죠. 혼자 이름으로 안 되고서 이번에는 그래서 29일 날 이제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그대로 2015를 유지한다고 그랬으니 초등은 거의 이제 계속 40%가 국악의 비율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국 교대에 있는 국악 관련 그 교육과정이 뭔가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여전히 학생들은 당장 저희 그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불과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실 그날 굉장히 많이 속상해서 참 혼자 진짜 저녁 울면서 잔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이 저한테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즘 최근에.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3학년들이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판소리,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소금으로 수업 시연을 하라고, 대표 수업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딱 국립부산국악원에서 공연을 보여드렸어요. 우리 학생, 그러니까 국립국악원 관계자들이랑 정말 1년 동안 읍소해가지고 우리 예비교사들한테 씨앗을 뿌려주세요.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 시민이 아니니까 우리 학생들을 한번 보고 좋은 공연에 대한 기억이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으면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게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월 정도 우리가 국립부산국악원이랑 잘해서 이제 공연을 마치고 딱 이틀 전에 나오는데 그 우리 예비교사 아이들의 그 정말 학생들. 예. 그렇죠. 미래 교원이죠.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이제 무료 공연을 해준 거예요, 부산에서.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진한 감동이 있는 학생들은요, 학교 현장에 갔을 때 절대로 그럼요. 그거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판소리, 저는 예전 학교 다닐 때 지금 이제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문화재 다 선생님이랑 저랑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 당시에는 문화재 지정이 안 되셨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안숙선 명희님한테 쑥대머리도 배우고 농구가도 배우고 성창순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네네 네. 뭐 사랑가도 배우고 했지만 아주 정말 요만큼이라도 어쨌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데 소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없어요, 시간이.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단수 하나 가르치기도 말이 안 어려운데 되네요, 진짜. 4년 통틀어서 딱 한 학기에 딱 90분 수업하면 끝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것은 교대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모든 돼요? 서양음악 과목들은 종류별로 다 있어요. 어머머머.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좀 전에 부끄럽다고 말씀드린 게 다른 교대,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넘쳐나죠. 교양이나 필수가. 아니 근데 왜 부산교대도 국립대잖아요. 그러게요. 이게요. 이런 얘기는 이게 방송이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법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과의 구성원들이랑 그냥 상식선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아니, 되는데 국가교육기관에서 모든 전국 국립대 교수님도 월급은 똑같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사실 네. 그런 기회가 균등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쓰러졌겠죠. 그래서 그나마 2시간 현상 유지 해왔었어요. 계속 15년 동안 2시간에 그냥 최소 실수가 2시간으로 다른 서양음악 과목들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악이
1.5시수 줄었네요. 네, 줄었네요.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은 점차 국악의 비율이 상승해서 지금 이렇게 40%까지 되어 있었는데 저희 학교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29일 날 행정예고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네. 저는 막 다른 분들이 그래 고생했어. 그래 다행이다.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은 그래도 네. 현상 유지가 되는구나. 근데 이러는데 사실 이제 2022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2023, 24 계속 그렇게 그렇죠. 이게 뭐 3년이 있다가 바뀔지 그럼요, 5년 있다가 바뀔지 모르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서양음악 하시는 분들과 국악 하시는 분들이 조율이 안 된다면 아마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근데 저는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조율의 문제 그 이상에서 저는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게 교육 정책으로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저는 그래서 일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해 동안에 고생했던 거의 마무리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네. 교육부 차관이 그날 얼마 전에 어쨌든 국악계 안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걸 우리는 내막은 다 아니까 제가 볼 때 아까 발표했을 무슨 때 청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디 국민청원이었어요? 국민청원은 아니요. 아니 이제 그게 네. 소통 교육부의 소통 채널. 그게 아니라 네. 국민청원으로 가야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이거 싸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하시는 분이 더 미래를 내다보고 큰 차원에서 이걸 그 줄기를 나눠야 되는 거지. 감정이 상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정책적인 걸로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악교육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음악교육은 서양음악 교육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근데 약간 좀 의미를 왜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악교육 하시는 분들이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기본적으로 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왜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년 전 국악 재미없다. 느린 음악 재미없다. 옛날 과거 국악 재미없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 속상해요.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고전파 음악, 예를 들면 바로크 음악, 고전주의 음악, 이거 몇백 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음악, 옛날 음악이라서 재미없다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유독 국악만 100년 전 국악이라고 하는지. 그 재미라는 거의 기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 느린 거를 즐기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요즘 한창 축구를 보잖아요. 네. 축구를 보면 그 나라마다 그 선수들의 키를 보면은 태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근데 그거를 아무리 한국 선수 중에 물론 큰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큰 건 아니듯이 그 타고난 특성 자체를 가지고 맞습니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서양 음악은 분명히 들어온 음악이 맞고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그동안에 이제 이런 숨가쁘게 이제 달려오셨는데 좀 더 더 정말 지혜를 모아서 싸움이 아닌 그렇죠. 좀 더 왜냐면 이제 서양음악 하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지혜를 모아서 미래에는 왜냐면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국악이 나름대로 뜨는 장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정말 그 감각적으로만 이렇게 비춰질 게 아니라 정말 교육은 맞아요. 100년지 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걸 모르거나 할 수가 없으니 맞아요. 그걸 위해서 좀 더 이제 또 다른 각도의 시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끝나서 이제 행정예고 기간 끝났는데 다음 교육과정 준비하라라고 하시면서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가슴이 막막하고 먹먹해 왔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건 우리 위에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문화재님들이 어떻게 우리 전통 예술을 지켜오신 거를 제가 너무나 지난 4월부터 제가 쫓아다니면서 배워오니까 정말 그 가슴 절절한 거를 제가 아는데 제가 행동으로 가만히 있다라는 건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교육과정에 저도 여전히 싸우겠지만 우리 후배들이나 그리고 동료 교수들이 다 똑같이 이제 또 똘똘 뭉쳐서 적어도 이 땅에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우리 게 뭔지는 알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거다. 근데 조금씩 없어지면요. 그야말로 박물관에만 있는 음악이 되는 이 너무 슬픈 현실 때문에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우리 같이 동료들이랑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싸워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적어도 다음 교육과정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쵸. 제발 기대해보고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의 상식을 그렇죠. 믿어보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없어지는 건 쉬워도 다시 만드는 건 정말 맞아요. 어렵거든요. 네. 예, 그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더 큰일 하셔야 되니까 네. 건강 잘 지키시고요. 네, 저는 예. 밥도 많이 먹고 그래서 네, 더 건강해지려고요. 네, 저도 예. 최선을 다해서 네.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